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연휴 끝났죠? 이제 연휴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까지 그냥 기다려야겠죠? 한 주 동안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재화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망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악재 호재는 이렇게 펼쳐져 있죠. 중국 헝다 파산 이슈, 미국 디폴트 사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 인상, 중국 정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이건 좀 사라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현재 눈앞에 있어요. 악재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당연하겠죠. 호재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국민이 59%인가 달성했다고 하죠. 먹는 치료제 머크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했고, 그거 외로 미국 그 디폴트 사태의 그 부채 한도 증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앞에서 좀 사라졌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아, 그리고 험난한 진짜 영화 리뷰어, 예, 일정이네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좀 영상을 잘라서 올려봤습니다. 올려보니까 닥칠했네요. 예, 바로 저작권 침해로 블럭이 돼버리네요. 아, 이게 참 진짜. 혹시 영화 리뷰하시는 분 있으면 계시려나? 제 거 보시는 분.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당연히 저작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연휴 내내 쉬지도 못하고 제가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 제가 초안으로 썼던 원고입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 글씨 못 써요. 예, 글씨 못 씁니다. 예, 쭉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쭉 만들어서 탁 이제 레디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올려보니, 예, 저작권 침해로 블럭됩니다. 비공개로 바로 처리돼 버리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아, 정말 자신 있었는데 이 컨텐츠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오징어 게임 리뷰보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뭐 저보다 잘 만드시는 분들은 있겠죠. 하지만 생각이나 고려는 더 많이 했다라고 제가 자부를 했거든요. 아쉽네. 자, 지금 시장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진짜. 예, 저는 일단 레버리지 초단기 투자 들어가 있죠. 보시면 미증시는 뭐 뜨뜻미지근하지만 상승하고 있어요. 빅스, 자,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는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 뭐랄까,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닥, 예, 하락에 베팅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이건 숏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는 어제 했잖아요. 이게 주차 영상이랑 좀 중복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지표만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어제 주제 말씀드렸던 거 15금리 봤죠? 다시 1개월물이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은 12월로 연장이 됐다. 만약에 S&P 같은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한다,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거고, 그때는 단기 투자의 기회가 열릴 거다. 셀트리온 현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거기에 셀트리온 제약 외에 나머지 종목은 움직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 사내에도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을 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보세요. 예, 얼마 전에 중내 사내 하는데 지금 전고점 와 있잖아요, 거의.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비트코인 망한다. 거기에, 아, 이름 까먹었다. 예, 비트코인 그 국제 통화, 자기들 자국 통화로 지정한 나라 어디죠? 예, 걔네 뭐 하락할 때 뭐 망했네, 저 국가는 뭐 도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현재 코스피의 상황은, 예, 코스피 상황 보셨죠? 지금 그 상승 잉태형 캔들 이후에 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갭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약간 용광로처럼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호재가 있어야지 갭 상승이란 게 이루어지는 거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노는 놈들이 갭 상승을 시키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갑자기 뭐 내일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 귀로나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데 갭 상승시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명분이 필요하다. 시장 분위기도 좋아야 된다. 지금 악재가 많기 때문에 돈 있는 애들이 돈 벌려고 상승시키려고 해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움츠리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만 노리자라는 스탠스고요. 수상한 금융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게 방향성에 좀 좌지우지하겠죠. 윈도우 11 출시 했죠, 5일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거다라는 정도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근에 그 제가 그리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져오냐 좀 보내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쓰는 모든 그래프 차트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차 영상에 여기 보여드리는 제 차트랑 그래프들 있잖아요. 그거 데이터 로우 데이터 하나하나 가져와서 제가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 영상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이걸 그냥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본다면 제가 보는 사이트 들어가서 쭉쭉 스크롤하면서 보고 끝내면 됩니다. 1, 20분이면 끝나. 1, 20분이 뭐야? 5분 안에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5분 안에 다 보잖아요, 이거. 근데 만드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긴 하지만 드려도 못 쓰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 엑셀에 온갖 수식을 잡아놓고 그 차트를 다 변형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드린 거 자체는 쓸 수 있겠지만 그 뒤로는 재활용을 못 하세요. 이거는 제가 남이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자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느려 컴퓨터가. 외신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피어가 그로우하고 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다음 주 내내 우리나라 내신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단어만 계속 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슬프네요. 영화 리뷰에 생각하니까 슬프네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언론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인플로이먼트 리포트라고 하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하는데 마켓이나 정책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고 하이 인플레이션 로우 그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속되는데 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걸 봐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죠. 유가는 그냥 인플레이션의 쌀 같은 존재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공장은 다 기름을 쓰잖아요. 모든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이 쓰입니다. 마치 모든 반도체를 만들기, 모든 IT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가 쓰이듯이 또 전기차 만들려면 또 MLCC 같은 게 있잖아요. 삼성전기. 요즘 삼성전기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가 클램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차이나에 대한 그 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차이니즈 ADR이라고 하죠. 미국에 등록시켜 놓은 증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력도 ADR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 증권인데 미국 증시에 등록해 놓고 쓰는 거죠. 그 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그 코오롱 티슈신 같은 거죠. 자, 보시면 메이탄이네. 쟤들 그거잖아. 딜리버리. 예, 딜리버리 업체인데 얘들이 아주 가벼운 그 벌금만 내고 끝났다. 다행이다. 약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탁이 슬라이드하고 상승하고 있죠. 슬라이드는 무슨 슬라이드야 진짜. 예. 꼭 그 시점에 슬라이드하고 있으면 폭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콜럼버스 데이 때 그 채권을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미 없습니다. 스털링이라고 하면 영국 화폐입니다. 영국 화폐가 상승하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왜냐? BOE 영국 영란은행은 좀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만이 얘기하고 있기 전에 자기들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일이 썰지하고 있다. 썰지. 뉴 7-year 하이. 7년 만에 하이랍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 해칭이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화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까 그 원유 가격으로 해칭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 형성되면 유가 100달러 가면 난리 날 겁니다.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악재일 거예요. 참 진짜 머리 아프다. 경제라는 게 참 머리 아프죠. 진짜. 이거 없어지면 저거 생기고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장중에 7,007만원. 지금 얼마야? 7,050만 원인데요. 더 올랐네. 다시 불붙은 암호화폐 시장이랍니다. 이거 이유는 미국에서 ETF가 상장된다. 약간 이런 건데요. 뭐, 예, 이런 이슈가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좀 횡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같은 개미들이 또 물량을 다 받겠죠. 그럼 또 숏놀이 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증시 급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목표주가 줄 하향이라고 합니다. 자, 재밌죠?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나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욕할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리포트를 계속 내야 돼.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들 내린다고 하는데 내리고 있지 않으면 더군다나 일단 시장이 내렸잖아요. 그럼 자기들 목표 주가랑 괴리가 생깁니다. 그럼 괴리를 맞춰야겠죠. 욕을 먹더라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내렸다고 욕먹는 것보다 내려서 욕먹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분들은 저게 직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런 거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쟤들 망하겠죠. 그건 또 곤란한데. 예. 저분들이 주는 정보는 참 좋습니다. 어차피 발로 뛰어서 팩트는 다 가져오니까요. 그 팩트를 요리조리 만져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기세 꺾인 코스피 코스닥 증권사 목표가도 내렸다. 예, 보면 증권사 그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 리포트가 79건, 올린 리포트는 136건. 뭐 올린다는 게 더 많네요. 목표주 하향 리포트가 올해 최다다. 예, 그렇겠죠. 예. 작년에도 하락한다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증시는 계속 올라갔죠. 연초에 막 부랴부랴 다들 목표가 상향했잖아요. 진짜 보면 우습습니다. 저런 거 보면. 그냥 저런 거에 노란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ETF만으로도 꼬박꼬박 연 40% 수익 내는 법. 부의 시작. 와, 작가시랍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연 40%의 수익률이잖아요. 주식이. 이게 은행 금리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복리잖아요. 만약에 이분은 뭐 대단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겠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뒤면 거의 얼마야? 10년 뒤면 한 3천억이 됩니다. 거의 30배가 되죠.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예. 이런 신묘한 기법이 있으면 본인이 하지 왜 책으로 낼까요? 아, 또 이랬다. 죄송합니다. 아, 저걸 못하겠네. 경제 일정 잠깐 볼까요? 요즘에 제가 뭐야, 정부 기관이나 이런 일정을 못 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못 놓고 있는데, 일단 일정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증시 흐름 보시면 지금 그 미증시를 보면 20주선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죠. 이평선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죠. 미국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건 나발이건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까요.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 왜냐면 중국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항상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일본이 추격할 때, 또는 중국이 추격할 때, 자신들의 소비 시장을 규모를 키워야지 못 따라잡힙니다. 다른 나라한테. 중국 가서 계속 쓰기 시작하면 중국이 돈을 번다고 걔들이 또 원유나 재화를 다 사겠죠. 그럼 걔들이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안으로 결제하겠다.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을 거면 자신들의 소비 시장을 키워야겠죠. 유로존도 지금 20주선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20주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기간이란 거죠. 중국은 지금 헝다 파산이 큰 우려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증시가 하락하지 않잖아요.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20주선 밑에 훨씬 내려와 있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이 매우 약세입니다. 매우 약세.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에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한국 증시만 유독 약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국만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국 증시 흐름을 보시다시피 증시 주변 자금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증시 주변 자금 유입이 정체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신용 잔고가 급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급락했어요. 반대 매매가 크게 발생했다는 거겠죠. 이번 하락은 거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대 매매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 또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티클을 보면.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신용이 여기서 뭐 이렇게 급락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증시 주변 자금이 들어오겠죠. 공매도는 지속 상승하는 게 보이죠. 보라색.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 공매도가 쌓이고 있다. 그러면 공매도가 내려가면서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매도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로직이 그랬어요. 요 코로나 기간 때 공매도 금지한 기간은 예외입니다.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고, 이제 공매도가 점점 쌓이면서 아마 지속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재활해 볼까요? 자, 지금 달러가 점점 상승하고 있죠. 20주선 위입니다. 여기를 쭉 뚫고 올라갈까요? 이거 그 롱쇼 트레이딩 한 사람들 진짜 쪽박 짰을 겁니다. 저번에 저한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달러를 그 박스권 상단에서 숏을 치고 하단에서 롱을 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저 정말 반대입니다. 롱숏 하지 마세요. 롱숏 하지 마세요. 박스권 트레이딩 할 거면 종목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달러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원은 지금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할 때가 됐죠. 예, 당연히 하락할 때 조정을 보일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한국이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예, 한국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승하는 건 좀 이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일단 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재는 나중에 이유가 드러나면 아하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안은 안정적입니다. 홍다 사태가 그렇게 큰 우려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이건 돈은 속일 수 없는 거죠. BDI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BDI 지속 상승하는 거 체크하고요. HMM은 지속 하락하고 있죠. 아마 급등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반영한다고 하면 WTI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금도 아마 여기서 지속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금은 일단 여기서 좀 방향을 볼 것 같다 정도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경제 위기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금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억지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DXI는 이제 슬슬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요. 예, 비트코인이 지금 전고점 가까이 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현자님들이 일성한 거죠. 예,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비웃던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자, PMI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미국, 중국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아직 약세입니다. 약세예요. 50 턱걸이 했습니다. 독일, 한국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제조 강국들이 수요가 좀 줄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가 많이 해소됐다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량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본원 통화는 지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 미제놈들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네요. 진짜 이거 참 진짜. 대차 대조표는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대차 대조표가 이제 주춤할 만 하겠죠. 자기들 지금 테이퍼링을 한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주택 저당 증권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헤드 스프레드 안정적인 걸 보면 헝다 사태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죠. 저 적다 말았다 저거. 채권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위험자산 선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증시는 거꾸로 가고 있지만 거꾸로 가는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연휴가 끝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저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0월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한 번씩 안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연휴를 이용해서 영화 리뷰나 좀 시컬하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네, 진짜 외도하지 말라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한다고 이거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취미고 이것도 취미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 최대한 달려고 하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댓글은 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